자, 분자 모형이라는 게 뭐냐?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여기 애들이 다 분자인데, 분자가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 좀 알고 있자. 자, 분자는 우리가 앞으로 암기를 해야 될, 지금 당장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가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주기율표에 보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어. 그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봐, 그냥. 비금속 원소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할 거야. 그럼 분자가 뭔지 구분을 해야 되겠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화학식을 배우게 됐거든. 알파벳으로 써 있는 거.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본 기억에 의하면 이런 거라고. 화학식이 대문자가 하나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걸 물질 중에 원소라고 부르고, 대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 화합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분자라는 것은 원소도 있고, 얘는 물질의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오늘 얘만 본다는 거야. 얘만 본다는 거야. 그럼 이건 대문자가 몇 개라고? 2개 있단 말이야, 그 안에. 2개 이상 존재하는 물질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분자에 대한 얘기를 잘 들으려면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암기를 해야 돼. 탄소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돼. 이 탄소는 C라고 표현하잖아, 카본이라고. 얘는 최대 공유 결합이 사야, 4. 이게 되게 중요해. 니들이 보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 최대라고 보면 돼. 4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니? 공유결합을 선으로 표현하거든? 지금은 무엇을 공유했길래 공유결합이라고 하지? 라는 것은 잠시 접어둬. 하지만 이건 명심해. 내가 너희들이 자꾸 헷갈릴 때 이런 말을 할 거야.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그러면 전자의 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를 공유했다라고 봐도 돼. 뭔가 헷갈리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인 거야. 전자 위주로 모든 것이 표현된다. 선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탄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 있어. 선이 4개지? 그지? 공유결합을 사회할 수 있어. 근데 이 선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 이렇게. 어차피 선은 몇 개야? 4개야.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선은 4개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선은 4개다. 그때 요 하나의 선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지금은 언급을 안 해. 단일결합 이렇게 표현해. 공유결합을 한 번, 어떤 원소랑 한 번. 자, 이 구조식에는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방향이 몇 개냐는 거야, 방향이. 이 4방향이지. 그럼 이 탄소 주위에는 4종류. 아니면 한 종류도 괜찮아. 하여튼 원자는 4개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4개. 얘는 방향이 3방향이야. 그래서 원자는 3개랑 결합하는데, 요건 이중결합이라고 해.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쪽 이중결합에는 이중결합이 가능한 원자만 들어올 수 있어. 수소 같은 건 못 들어와. 그 다음에 요거는 3중결합이라고 불러. 요 자리에는 3중결합 이상 가능한 놈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4가지 구조식, 이런 거를 뭐라고요? 선생님 지금 얘기했지? 구조식이라고 부른다. 구조식. 시험에 이렇게 나와. 구조식이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다음 주에 봐야 될 시험 테스트는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느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얘 몇 중결합이에요? 얘 몇 중결?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탄소는 이렇게 선이 4개 나오고 이런 구조식도 있고 이런 구조식도 있구나라는 걸 모르고 가면 답답하니까 보고 표현하는 걸 보고 얘 이래서 이렇게 써있구나라고 보자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얘지. 탄소, 화합물.
그냥 화합물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붙여줘. 뭐라고? 탄소라고 딱 붙여줘.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말 속에 중심 원자가 탄소라는 얘기야. 이 표현이 들어있어. 중심 원자가 탄소다. 그러니까 쟤를 중심에 놓고 주변의 원소를 배치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애는 물론 중심 원자 C이며 그 다음에 선생님은 보통 표현을 곁가지 원소라고 하거든. 옆에 붙는 애들을. 근데 곁가지 원소들이 비금속만 존재를 해야 돼요. 왜? 공유결합까지. 여기 다 공유결합이거든요. 비금속만 존재하는데 걔들이 등장하는 게 너희들 등장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탄소화학 속에 등장하는 게 얘야. 산소, 수소. 얘만 배워, 얘만. 그러면 산소는 공유결합을 몇 번 하느냐? 이렇게 외워. 2번. 그래서 얘는 구조식이 2번이니까 2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이 2개 나왔지. 끝이야. 산소는 저렇게 단일결합 2번과 이중결합 1번밖에 못해. 그러면 수소는 공유결합 1번밖에 못해. 그래서 구조식이 얘밖에 없어. 됐지? 자, 이제 너희들한테 질문할게. 산소가 이 구조식이라면 수소는 몇 개 결합할 수 있을까? 4개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CH4라는 탄화수소를 낸 2개. 이유가 그거예요. 이 구조식에는 수소는 몇 개 결합할까? 2개밖에 결합 못해. 여긴 못 봐. 알았어? 여기는 몇 개 결합할까? 못해. 여기는 하나. 이거야. 이것만 구별해, 그냥. 됐지? 그 다음에 산소는 선이 2개가 나오는 애기 때문에, 봐. 여기도 산소가 결합할 수는 있어. 산소가 결합하고 옆에 선이 하나 또 나오면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중결합. 근데 여기는 산소 하나만 들어가. 이 구조식이 여기에 딱 들어간다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야. 봐봐. 이렇게 된 표현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아,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 가끔. 이런 거 없어. 알았냐? 태극기 그릴 일 있냐? 그지?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이니까 그 이중결합을 서로 공유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산소는 여기 못 들어가. 삼중결합이니까. 여기 나중에 질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 그건 화학 결합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여기 단원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부터 남기니까. 한번 봐봐. 그러면 이 탄소화물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얘를 구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탄화, 수소. 탄소 화합물 중에 탄화수소라는 애들이 따로 있어. 얘는 어떤 놈이냐?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 C와 H로만. 중심원자는 당연히 탄소고. 그지? 그래서 이걸로만 구성된 애들이 탄화수소인데, 기초반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기는 좀, 아니야, 그냥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 알겠지? 알아들을 사람만. 탄화수소는, 봐요. 탄소의 숫자가 1개라며. 됐지? 이게 구조식. 맞지? 탄소 하나에 정의가 있는 것처럼 수소가 몇 개 붙은 거야, 이렇게? 4개가 붙어. 자, 이 구조식을 이렇게 쓰잖아. C 먼저 쓰고 H 뒤에 붙이고. 이걸 분자식이라고 해. 이런 걸 뭐라고 부르고? 구조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자, 탄소는 선이 4개 나오고. 왜? 여기 수소가 4개 붙었다는 건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이 CH4는 구조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해. 여기까지 됐지?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제 탄소수가 2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자. 탄소수가 2개면 표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먼저 탄소와 탄소를 2개를 적어.
그리고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을 딱 하나 붙이면 좌측 탄소에 수소가 몇 개 붙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세 개 붙을 수 있지. 우측 탄소에 이렇게 세 개가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구조식입니다. 그럼 얘를 분자식으로 쓰면 C가 2개, H가 6개.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아래 첨자로 쓰는 거야. 이거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야. 니들 팔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내가 하나 안 그렸어. 하나 있지. 동의를 내가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놨어. 화가 나죠? 그냥 부족한애가 2개잖아. 이렇게 아래 첨자를 바꾸게 되면 물질이 바뀌어. 아래 첨자는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 아래 첨자는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비율을 써놓은 거야. 1대3으로. 그치? 1대3으로 지금 얘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탄소가 2개인데 요 사이에 얘가 올 수도 있잖아.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잠깐 설명했지만 저걸 다중결합이라고 하거든. 다중결합은 최대가 삼중결합이야. 더 이상 없어. 그럼 이중결합을 그렸으면 이제 또 밑에는 내가 누구 그릴까? 이렇게 삼중결합. 이게 끝이야. 산화수소요. 탄소 하나짜리에는 이런 게 없어. 이중산중. 근데 2개 이상부터는 존재하거든. 그럼 너희들은 구조식만 기억해서 선만 4개 만들면 돼. 선만 4개. 알았어? 그럼 여기에 누구 들어와? 수소가 들어온다고 치라고. 우리는 얘를 C가 2개, H가 4개짜리라고 불러. 이렇게. 그럼 여기는 수소가 하나 들어오겠지? C가 2개, H가 2개짜리라고 불러. 이렇게. 자, 탄화수소의 구조식은 이 색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CN에 H에 EN 플러스 2라고 표현해. 대학교 가면. 알았어? 이렇게 배워. 유기화학에 가면 알케인 이렇게 배워. 그 다음 얘는 CN에 H에 EN이라고 배워. 알케인. 그 다음에 얘는 CN에 H에 EN-2라고 배워. 알카인 이렇게 불러. 이런 걸 사슬구조라고 불러. 그냥 흘려들어. 알았지? 이거는 참고야, 참고. 알겠어? 노트를 필기할 때 여기 있는 탄화수소의 구조식은 참고해서 적어놓는 게 좋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내가 왜 가르쳐줘?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야. 우리가 이과를 공부하고 있잖아. 자연계열 학문을. 자연계열 학문에서 변별력은 뭐가 있냐면 규칙성을 누가 더 쌈박하게 찾아내느냐. 학교 선생님들은 뭐 이거 다 외우라고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떤 규칙성을 보면 좋냐면 이런 거야. 탄소수를 2개까지 배웠지만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하다못해 10,000개짜리도 있겠지. 그렇게 많이 갈수록 고분자라고 불러.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어떤 기초적인 규칙성으로 한 방에 딱 찾아낼 수 있으면 개꿀이겠지. 그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요거를 중점으로 잘 봐야 돼. 얘를 기준으로. 얘는 탄소와 수소가 비율이 몇 대 몇인데 1대2지. 요걸 표현한 게 실험식이라는 식이야. 얘는 CH2라고 쓸 수 있어. 됐어? 참고로 얘 실험식은 뭐가 될까? CH3가 되겠지. 얘 실험식은 CH가 되겠지. 자, 이때 이 실험식 CH2가 너희들에게 모든 사설 구조의 이 구조식을 예측을 하게 된다. 어떤 건가 봐. 자, 표현이 이거야. 필기는 영상 보고 해라. 알았지? 영상 보고. 알았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좋은 건데 우초 좋을 때가 많으니까. 자, 이런 말이야. 너희들은 저기 구조식에서 보면 내가 3개짜리를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이게 있을 거고, 맞지? 이게 있을 거고, 맞지? 이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단순한 계산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수소의 개수를 써보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는 탄소가 3개 있고
자, 수소는 몇 개 있을까 이거야. 내가 번호를 붙여볼까? 1번은 몇 개 들어가야 돼, 수소? 3번은? 2개. 부끄럽다. 어? 1번과 3번이 뭐가 다른데? 아, 3번. 3개. 3개. 그렇지. 미리 예측해서 답변. 좋아. 그러나 나는 하나 넣는 거지. 1번과 3번은 3개씩 들어가. 그치? 가운데 있는 2번은 2개. 2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수소는 총 8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려봐야 알겠다는 거지. 그치? 다시 1번, 2번, 3번에서 1번에는 수소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2번에는 1개. 그렇지. 3번에는 3개. 그래서 얘는 총 수소가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제 마지막 불러봐. H 몇 개 들어갈까? 하나, 둘, 셋, 넷. 네. 그지? 이게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되는 이유를 하나 알려줄게. 얘는 실험식이 뭔가 봐봐. 얘 실험식. 뭘 봐니? C, H, 2야. 얘 실험식은 그냥 이거야. 약분이 안 되니까. 그럼 얘 실험식. 그냥 이거야. 알았어? 그럼 이게 뭘 알려주는 정도일까? 모든 탄화수소에는 얘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지. pH.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얘가 있으니까 C 3개면 C3H6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요걸 보라는 거지. 요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뜻이 뭔지 알려줄게. 사슬 구조가 단일결합으로 쭉 있을 때는 맨 끝과 처음은 무조건 수소가 3개씩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애는 어쨌거나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렇다는 얘기는 탄소의 숫자에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맨 양쪽에 하나씩을 2개지. 그러니까 총 더하면 그게 단일결합한 탄소의 수소다. 말은 이렇게 해. 말은. 그럼 너희들이 계산이 빨라서 이 자연계를 지원하는 애들 아니야? 그럼 그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니? 이 숫자에다 뭐만 더하면 돼? 2만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가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쭉 있으면 수소가 최대로 붙을 수 있잖아.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어디 가도 들으면 이걸 말하는 거야. 니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최대로 다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둘은 불포화야. 알았지? 그럼 CH2의 실험식을 받는 애는 이중결합이고, 자, 얘는 2개가 더 빠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이거보다 2개 적다. 그럼 이제 내가 던지는 말에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C가 4개 있다면 반드시 걔는 실험식 CH2인 C4H8은 있다는 얘기야. C4H8. 그럼 포화탄화수소는 C4H10이 된다는 얘기야. 2개 빼주고. 그럼 삼중결합한 사슬구조는 C4H6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2개 더하고 2개 빼면 된다고, 구조식이. 그럼 내가 니들한테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첫 번째. 보니까 죽어도 홀수는 안 한다는 거지. 탄화수소의 밑에 수소는 홀수가 죽어도 올 수가 없고, 그 다음 최대로 수소가 와야 14 더하기 2밖에 안 나. 얘는 H16이 최대야. 그럼 최소는 H12야. 누굴 기준으로? 14를 기준으로. 자, 그럼 이거를 끝이냐? 아니야. 하나 더 가봐.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3단을 가면 공유결합 수를 셀 그런 현상이 와. 물론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시험에. 알았어? 그런데 거기까지만 배우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원래 대학교 교수님들은 너 화학 선택했어? 그래서 다시 해. 이래. 막 시험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수능에는 개념은 20% 나오고 변별력이 80이야. 문풀이지. 그럼 너희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가? 공유결합이 총 몇 개 있냐? 그러면 이 선의 숫자를 세면 되는 거지. 이 몇 개냐, 지금. 선이. 6개네. 아래쪽부터 더하면 돼. 그치? 그럼 6개. 공유결합. 그럼 이게 몇 개인가 해봐.
공유결합. 7개지. 얘보다 몇 개 많아? 얘는 몇 개죠? 2. 공유결합 수를 세는 거야, 니들이. 알았어? 그러면 C가 아까 7개라고 했잖아. 걔는 C 7개, H 14개는 공유결합수가 총 몇 개일까? 21개겠지. 걔보다 C 7개, H 16개 포함은 22개. 그 다음 C 7개, H 12개짜리는 20개가 되는 거지. 이것도 늦어. 더 빠르게 어떻게 할까? 요 아래 전체 곱하기 3만. 3만 해보라고. 그러면 9이 나오잖아. C4, 그럼 뭐야? 12개야. 알았어? C4, 탄소 4개짜리는 C4H8이 12개라고. 그 공유결합 수가. 그럼 C4H10은 4잖아. 13개. 그 다음 밑에는 11개가 되는 거야. 이게 빨리빨리 캐칭이 된다면 나중에 수능 볼 때든가 모의고사 볼 때 되게 빨라져야 돼. 여기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해 하는 곳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언급을 해준 거야. 한 번은.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이쪽 파트에 가서 내가 너 기억나냐? 그러면 아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아 저거 옛날에 봤던 거구나 라고 되는 거지. 오케이? 탄화수는 그거야. 니들이 그래서 봐봐.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면 중간에 탄화수의 구조식이 있을 거야. 그림 봐봐. 잠깐. 중간에 구조식 보이지? 그림. 첫 번째 그림에는 중심에 탄소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림은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잖아. 그 그림에서 너희들이 알려면 기준이 뭐냐? 얘들은 포화라는 애들이야. 포화. 알겠어? 다시 말해서 실험시 CH2를 갖는 애보다 뭐야? 공유결합수는 하나 많고 수소는 2개 많은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봐봐. 걔가 C2H6지. 희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중결합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C2H4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C2H4에는 공유결합수가 6개가 있단 말이야. 얘는 보나마나 7개가 있어. 선 따져보면. 그러면 세 번째 거 봐봐. C가 3개짜리지. 됐어? C가 3개짜리면 아 얘는 C3H6가 기준인 거야. 9개야. 맞지? 그럼 얘는 포화니까. 수소는 걔들보다 H6보다 2개 더 많아야 돼. C3H8 분자식이. 거기에 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거는 언제 다 세? C4 그럼 12개야. 3, 4, 12. 알았어? 12개가 하나 더 많은 애는 13개야. 선의 숫자가. 거기에다가 수소는 H 8개보다 2개 더 많은 H10이 되는 거야. 분자식. 원리는 이해가지. 그치? 근데 빨리빨리 안 나오겠지. 그런 걸 하는 게 트레이닝이야. 문풀만은 그런 거 하는 거고. 지금은 원리만 보여준 거야. 내가 탄화수가 이런 애들이다 라는 거. 알았지? 여기까지? 그럼 너희들은 이제 탄소화합물이라는 데서 탄화수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이건 너희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학교에서 정말로 어렵게 출제를 하면 이것도 막 갖다가 때려 박을 수도 있어. 그때 최소한 공부를 하면서 암기보다는 남보다 빠른 수열이나 수리 규칙성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 그 중간으로 내려가서 얘를 한번 봐봐. 그 원유의 분리라는 거 봐. 원유는 석유를 말하는 거예요. 석유. 자, 이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이 이거야. 분리. 분리는 분해하고 다른 거야. 이건 물리변화다. 물리변화. 이건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내용이거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기억나지? 섞이지 않는 물질은 분들깔대기에 집어넣고 밑에를 열어서 공기 나가고 물에서 물을 추출하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원유는 이렇게 보면 돼. 탄화수소의 혼합물. 그러니까 이 안에는 탄소가 뭐 다양한 탄소수를 갖는 탄화수소들이 섞여 있다고 보면 돼. 혼합물이야. 근데 무슨 혼합물인가? 이건 첫 교시 잘 보고 공부해. 불균일, 유인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특하죠. 저 북반구에 있는 석유는 시커멓고요. 그 다음에
중동, 사우디나 이쪽은 좀 약간 노래, 성분의 함유량이 차이가 있다. 그래도 불균형 혼합물입니다. 그럼 얘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데 보세요. 뭐를 이용하나 봤더니 이러한 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하나 봤더니 이거를 이용.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바로 분별 증류를 한다는 거예요. 분별 증류. 흔히 여러분 분별 증류하면 끓는 점이 어떤 놈부터 나와요? 낮은 놈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원유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맨 꼭대기 나오는 애들이 가장 끓는 점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대부분 분자량이 작아요. 탄소수가 어떻다고요? 작아요. 그럼 분자량이 작죠. 그러면 이것도 암기 하나 해보세요. 분자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아요. 여러분 밀도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그건 중딩 때 외우는 거고 실제로 필요한 건 누가 더 무거워요? 밀도가 작다는 건 가볍다는 얘기고 맨 꼭대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얘라고 부른다. 얘라고 불러요. LPG.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액화. 리퀴드가 액화라는 뜻입니다. 석유가스라. 그럼 액화 석유가스는 순물질이니까 NO, 얘조차도 혼합물이에요. 명심하세요. 여기서 분별 중류에서 나온 애들도 혼합물입니다. 얘들은 적어도 탄소의 숫자가요, 세개에서 한 4개 정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스님, 1개에서 2개짜리 어디 있는데요? 그쵸? 1개에서 2개짜리 어디 있는데요? 자, LPG를 액화 석유가스라고 부른다면 탄소 하나 내지 2개짜리는 어디 있느냐? 석유를 추출할 때 이미 가스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액화 천연가스라고 불러요. 그럼 액화 천연가스는 LNG거든? 내추럴 가스라 해서 걔들은 분별 중류탑에서 중류 안 됩니다. 이미 석유를 추출하기 전에 나오는 가스예요. 그래서 LNG가 그냥 어떤 그 매몰 지역에 보면 LNG만 있는 곳도 많아. 왜? 이 고온고압을 받아갖고 석유가 다 증발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은 나라가 카타르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요 월드컵 치른 나라? 걔가 LNG가, 카타르가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인구 30만. 거기 국민이 30만이고요. 몇백만이 다 외국에 온 이주 노동자예요. 걔들은 뭐 결혼하는, 그죠? 세부. 별로 장가가. 우리나라는. 알겠죠? 저도 얼른 서둘러. 자기가 당연히 다 우리 걸로 가서, 근데 이민을 안 받아주세요. 그 나라가. 약간 인종차별이 있어서. 그 나라 카타르의 그 주위가 바다거든요. 그게 다 LNG 공장. 그래서 걔들은 돈이 엄청 많죠. LNG는 뭐 분별 중류탑에서 나온 가스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3, 4, 이 LPG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이 C, 3, 4는 물론 이중결합도 있겠지만 대부분 포화탄화수가 많아요. 그럼 우리 포화탄화수 그리려면 뒤에 H하고 아래 등자 뭐 쓸래요? 6 쓸래요? 아니죠. 포화는 그거보다 2개 더 많아야죠. C3H8. 그럼 얘는 C4H?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프로페인, 뷰테인 이렇게 불러요. 물론 앞에 붙이는 말들은 라틴어예요. 뭐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테인이면 A를 붙이고, 그러면 알켄이면 N을 붙이고, 그다음에 뭐 알카인 삼중결합이면 I는 붙이고, 그래서 프로페인, 프로펜, 프로파인 뭐 이런 식으로 붙여요, 말을. 그건 이제 유기화가 돼서 배우세요.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LPG. 그 다음 보세요.
나온 애가 누군가 봤더니요. 나프타라는 물질들이 혼합물입니다. 역시. 탄소가 5개에서 약 9개짜리인데요. 얘는 뭐 때문에 중요하느냐. 이 9개, 5개에서 대부분이 다 휘발유로 써요. 가솔린. 그러나 그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석유화학 제품의 재료로 씁니다. 단위제. 앞에서 배웠던 석유화학 제품이 합성이 들어가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합성 섬유죠. 그 다음에 합성 수지. 마지막에 합성 고무. 여러분들은 다 합성. 자기 몸에 합성 아닌 거 손 들어봐요. 몸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합성. 메리아스. 그죠? 그런 거 천연섬유죠. 설마 나일론 메리아스 이런 애들 있어요?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그죠? 메리아스는 천연섬유. 문제는 근데, 거기에 박힌 실이 나일론이죠. 알았어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것도 다 합성 수준이에요. 엄청난 제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동차를 끌지 않으면 석유를, 천연자원을, 고갈된 유한자원을 보호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먹고 써야 될 것들이 다 합성 수지 제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물질들을 지금 개발하는데 온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나프타가 그 다음이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 이 분별중립탑이 나온 교재를 선택한 학교는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알았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안 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라고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등유예요. 탄소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비행기 연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나 요즘에 이거 쓰지도 않죠. 다 도시가스 쓰니까. 그 다음에 경유. 이건 알죠? RV 차량. 그죠? 요즘 디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휘발유보다 이게 더 높죠? 가격대가. 그 다음에가 중유. 얘는 배, 선박. 알았어요? 선박 같은 경우는 좀 저급유를 많이 씁니다. 불 붙이기는 어렵고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오래 탈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선박, 운반선 있죠? LNG 운반선 그런 데 이거 써요. 그 다음 마지막이 피치라는 놈인데 찌꺼기. 여러분들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 도로 가는 포장지 있죠. 끈적끈적 꾸덕꾸덕거리는 거. 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 혼합물의 탄소의 숫자가 적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면 분자량이 어떻게 된다? 그 물질들의 분자량이 작다는 거죠. 분자량이 작으면 끓는 점이 낮아요. 끓는 점이 낮다는 표현은요, 분자 간 인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인력이 약해야 금방 상태 변화할 수 있죠. 이렇다는 뜻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끝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원유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그것들을 분별 중에 한 이놈들조차도 이렇게 쓱 제가 지렁이 표시를 하잖아요. 혼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맨 밑에 있다. 찌꺼기 옆에. 이런 게 분별 중립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탄소 화합물들이 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자체도 탄소 화합물이거든요. 여러분 몸에 3대 영에서 뭐예요? 탄단지죠. 그게 CH5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것도 역시 탄소 화합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유기체 자체가 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왜 탄소가 이렇게 탄소 화합물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탄소 자체가 아까도 봤지만 공유결합을 최대로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구조식이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결합이 셉니다. 웬만한 외부의 온도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오랜 동안 고온 고압을 받는 그런 상태이어야 석유나 석탄이 되듯이. 왜 그것들이 다 사체잖아요. 성칸브리아 때 단세포 생물들이 바다 밑에서 퇴적돼서 물린 게 석유고요. 그 다음에 석탄은 고생될 때 양치류들이 있죠. 고사리 같은 애들. 걔들이 눌린 게 석탄이에요. 어차피 걔들이 다 화석 연료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유기화물은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합물들이 종류가 많은 건 그 이유 밑에 쭉 써 있습니다. 알겠죠? 탄소가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자 구조를 갖고 결합도 어떻다고?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탄소가 가질 수 있는 구조식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사슬을 배워줬는데 사슬 구조가 이렇게 됐잖아요. 쭉 옆으로 나와 있는 게 사슬 구조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것도 구조식이지만 이 수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하고 구조식을 써도 돼요. 이렇게도 이해해요. 알았어요? 그 다음 봐봐요. 이렇게도 이해해요. 잘 보세요. 탄소, 탄소, 탄소. 탄소 몇 개 있어요? 됐어요. 하산해보세요. 구조식으로 볼 줄 알잖아요. 그럼 탄소가 4개 있으면 수소는 몇 개 있을까? 10개? 그렇지, 10개. 왜? 단일이니까. C 4개, H 8은 이중이잖아요. 그럼, 쌤,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머리 써봐요. 이렇게. 이러면 알아요. 이거 이중결합. 그럼 C 3개, H 6개 딱 나오는 거야. 여기 선이 몇 개 있어? 9개가 있습니다. 선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는데 수소가 갖고 있잖아요. 수소의 개수가 단일결합 숫자예요. 거기에다가 탄소 사이의 결합만 더하면 전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9개. C3 부족. CH2의 실험식을 한다는 애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뭐가 나오냐면 거기 가운데 고리구조라는 게 나오죠. 보여 안 보여요? 고리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탄소 몇 개 있어요? 몇 개? 3개 있죠.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을 거니까. 그럼 꼭지점에 있는 탄소는 수소를 최대 몇 개 가질까요? 그렇지, 2개. 그럼 얘 분자식 어떻게 될까요? C, 3, H. 어머나? 우리가 알았다. CH2네? 그럼 쌤 얘도 선이 9개인가요? 맞아요. 3번 9개. 이해 갔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사슬이 아닌 고리도 다 통해요. 알았지? 대신 고리구조에서는 얘가 포화해요. 다 단일로 되어 있잖아요. 사슬에서는 탄소가 단일 결합이면 그죠? C3라면 H8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슬에서는 얘가 포화해요. 그래서 그 분자식을 보면 사슬에 꼭 이중결합 분자식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CH2라는 실험식을 갖는 애기 때문에 여기다 3만 곱하면 그냥 공유결합수가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그리면 얘는 탄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수소는 몇 개 있을까? 12개가 있는 거야. 이게 포화라니까, 우리한테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각 탄소에 수소가 몇 개 붙었을까? 한 개씩. 그래. 그럼 C 6개에 H는 이게 이걸 벤젠이라고 해.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화학을 하는 친구들이 이걸 모른다. 부끄러운 거다. 얘는 자연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존재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의 차이가 보면 이중결합의 위치가 막 바뀌어요. 알았어? 일주에 수억 번 모습이야. 그럼 얘들은 이중결합,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가 아니라 마치 1.5중결합처럼 행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너희들이 어느 저널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을 볼 거예요. 이거 벤젠. C 6개, H 6개.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TMI야, TMI. 근데 너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 자,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암기사항을 배우는 거야. 원유 분별 정리까지 배웠으니까 요거 많이 나온다. 선생님이 텍스트 할 때 요거 냈어 하나. 알겠지? 문제는 이제부터는 암기인데 탄소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하나씩 보자.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탄화수. 탄화수는 아까 언급했듯이 C와 H로만 구성된 분자예요. 여기서 C와 H로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애들. 그게 이제 CH4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탄화수를 구분할 것인가? 우리가 다 배웠던 거 동의야? 원유 속에 존재하지. 원유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다 누구라겠어? 탄화수소라고 했어. 그래서 원유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원유도 뭐란 얘기냐? 혼합물이야. 아래가 우리가 봤던 LPG, 그 다음에 나프타, 등유경유, 중유빛이 다 혼합물이듯이. 알았지? 원유의 주성분이며 얘들은 밑에 보는 것 같아. 완전 연소를 하잖아?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CO2와 H2O가 생성돼. 조건에 따라 저 H2O는 물로도 나오고 기체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화학 방식 해가지고 미정계수법 이런 거를 알려줄 거야. 물론 미정계수법을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났을 땐 그걸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는 좀 빨리 풀어야 되잖아. 이런 방식으로 풀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얘기야. CH4라는 메테인 가스가 있어. 이제 밑에서 배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애 아니야. 탄소가 몇 개 있니? 하나 있지. 이런 애가 혼합물로 섞여 있는 애들이 뭐라고 했지? LNG라고 했어. 근데 얘는 순물질이야, 지금 CH4. 얘를 연소를 시키면 O2랑 반응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여기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H2O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화학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정석은 이렇게 모르는 숫자를, 모르는 앞에 개수를.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그 분자들. 나 지금 다 모두 분자만 써놨다. 분자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분자들의 개수. 내가 이 아래쪽부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의 가장 큰 원리가 질량 보존이다. 지금 이 속에 원소는 C하고 H하고 O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좌변과 우변의 탄소 원자는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탄소 원자는 CH4 안에 하나 들었으니까 얘는 A개만큼 있고 우측은 CO2에만 들어있잖아. 이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이 미정계수법이야. 다시 수소는 반응물에는 메테인에 들어있는 4A가 최대값이고 생성물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애니까 역시 뭐야? 여기 2Y가 되겠지. 2Y 이렇게 수소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 산소는 산소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 속에 들어있는 EB 이 개수랑 여기에는 CO2 안에는 EX H2 안에는 Y개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꼭 A를 1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X를 1로 놔도 되고 Y를 1로 놔도 되고 괜찮아. 왜? A, B, X, Y는 같이 변하거든. 알았어? 이렇게 해서 풀면 X는 똑같이 1이 나오고 A가 1이니까 Y는 2가 되고 2와 1과 집어넣게 되면 B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 뜻이야. 원지 5%. 어떻게 푸냐? 질량 보존이라며. 써있잖아. C가 몇 개 있어? 1개 있지? 1개 있지? 끝이야. 수소 여기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에다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개고 있었으니까 산소 원자는 총 4개가 되잖아. 있으면 끝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봐봐. C2 H 6가 있어. 완전 연소한데 이산화탄은 H2. 잘 보고 이대로 풀어. 그냥 빠르니까. C가 2개 있지? H가 6개 있지? 3. 이랬더니 산소 원자가 생성물에 총 몇 개니? 7개지? 뭐 쓰면 될까? 이렇게. 계산할 때 소점 쓰지만 지금 아직 계산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기초관이 중요한 건 계산을 애초에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을 보고 그대로 해. 그래 니네가 나중에 암산이 제일 빨라질 수 있어. 분수가 떴잖아. 화학 방식은 예외적인 규정을 빼놓고는 분수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정수화 시키면 돼. 이렇게. 이러면 완성이 끝이야. 그럼 이 방법이 어디에도 응용되느냐? 이런 거에도 응용돼. 봐라. C2, H5, OH. 얘는 탄화수소가 아니야.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에탄올이거든, 알코올. 얘를 완전 연소한다면 얘는 좀 미정계수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런 걸 시성식이라고 하거든. 작용기를 쓴 애를 분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잖아. 자, 탄소 몇 개 있어? 2개. 수소 몇 개 있어? 6개. 됐지?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몇 개? 7개. 근데 여기 산소 하나 있잖아. 더 쉬워. 자,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유기호흡을 했을 경우 이렇게 38 ATP와 더불어서 연소가 있고 호흡이죠, 호흡. 이것도 역시 완전 연소랑 똑같아요.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러면 이 CO2 앞에 무엇을 해요? 6. H2. 6. 그럼 산소 원자가 총 C8. 그죠? 여기서 게 있잖아. 거꾸로 하면 방아. 알겠니? 빠르지?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가끔 하이탑 이런 온라인 강의를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 탄화수소가 이런 부주식을, 분자식을 가졌을 때 이 앞에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들어오고 이 앞에는 이게 들어온다. 이거 쓴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써야만이 풀리는 식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2007년생. 너희들 태어날 때 생일잔치 벌일 때 나왔던 문제.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써서 풀어보세요, 그냥. 왜는 안 씁니다, 이건. 이거 쓸 바에 이거 다 쓰죠,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또 중요하냐면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건요. 이 문제가 없겠어요? 있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반 시장에 좋은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자네는 유명한 걸그룹을 좋아하나? 아니죠. 자네는 이제 뭐 나중에 대학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언더그라운드에서 어떤 모습과 퍼플로 그래서 막 뒤집었더니 없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아, 이 노래 음원이 어디 있냐? 제가 찾아보면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고스페이 되고 이 노래 좋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노래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노래야. 나는 그 사람들을 들어. 근데 어느 날 TV에서 얘가 또 그 음악이 나와. 괜히 뿌듯하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유행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야. 좋아하는 건 따르고. 그 이런 거는 골동품이야. 알았어? 이거 시험 나오나 봐. 열심히 외우고 그러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일단 우리는 탄화수소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하나. 탄화수소란, 이건 탄화수소가 아닌 거 빼고, 탄소의 숫자만큼 뭐가 나온다? CO2. 수소의 숫자에 2분의 1만큼 누가 나온다? 물, H2.
그러면 중간에 거기 있는 탄화수 끓는 점만 볼까? 우리 아까 봤던 거 그림, 중간 그림. 끓는 점은 당연히 탄소수가 많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 높은 거 이해 갔잖아. 그 다음 완전 연소시키는 거지. 완전 연소시키면 CH4는 CO2 하나 나와. 맞지? C2H6는 CO2 2개 나와. 세 번째 거 C3H8은 CO2 3개 나와. 이해 가냐?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의 숫자만큼 CO2가 나온다고 이 하나를 완전 연소시키면. 그러면 생기는 H2는 얼마큼 나와? 그 수소 숫자의 2분의 1만큼 나오는 거야. 왜? H2 안에는 H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이해 가냐? 너무 간단한 거라고. 야, 인형은 10개가 있어. 인형 몇 개 만들 수 있냐? 5개 아니겠니? 응? 가끔 사기치면 그지? 눈 하나 박아놓으면 6개도 만들 수 있어. 누가 다 가냐고 그걸. 알았어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대표적 탄화수소의 구조 중에 얘가 있을 거예요. CH4 맞죠? 얘를 뭐라고 그러냐? 메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테인은 탄화수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예요. 끓는 점이 제일 낮겠죠. 연료로 쓰인단 말이에요. 연료로 쓰입니다. 메테인.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LNG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성분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LNG는 혼합물이겠네요. 맞아요. 주성분이라는 건 CH 말고 C2H6도 있을 거네. CH4가 많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메테인 가스는요, 여러분들 쓰레기더미나, 여러분 뱃속에서, 그죠? 소화가 되고 나면 우리 쿠슘이 나오잖아요. 그 70% 성분이에요. 그걸 모아서 불을 붙이. 모으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렇죠. 다른 냄새 섞여 있으니까. 그 다음 봐봐요. 이제 봐요. CH로 이루어진 애들은요, 무극성 분자라 물에 안 녹아요. 내가 니네 쿠슘 주성분이 CH4라고 했죠. 혹시 대중목욕탕 가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가서 쿠션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죠? 누구나 한 번은 호기심에 흔쾌가 어떻게 오겠나요? 물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나요? 뽀로로 올라옵니다. 좀 벼본 애들이 거는데 이게 빠져 그죠? 뽀로로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메테인 가스예요. 물에 안 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CH4를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거 거부감 없죠, 이제. 가끔 얘 결합값. 여러분 이 선이 뭐라고 했지? 전자쌍이야. 전자쌍끼리 서로 밀어낼 값 붙을 거. 밀어내지. 같은 음전압을 떴으니까. 얘를 진짜 대학교 가서 니들이 보면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다시 말해서 이거 90도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얼마냐? 109.5도야. 무슨 얘기냐? 얘들은 이런 식으로 입체 구도라는 거예요. 입체. 이것도 가끔 나와. 지금은 확실하게 뭐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CH4 입체래? 그러고만 문제로. 알았지? 뒤에 가면 다 배우니까. 자, 그래서 지금 17쪽이래. 소리 15쪽이지, 그치? 맞지? 그 맨 아래에 있는 메테인 가스의 성질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연료로 쓰인다는 거지. CNG는 너희들 그 압축 천연가스를 해가지고 너희들 저기 버스 있지? 거기에 쓰이는 거야. 그것도 주성분이 CH4야. 그 다음에 얘는 연료로 쓰이면서 입체 구조를 띠고 얘들 같은 경우 완전 연소했을 때 CO2가 하나 나오고 H2가 2개 나오고. 그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이거 LPG는 탄소가 3개 내지 4개고 LNG는 하나 내지 2개라면 누가 더 무거울까? LPG가 무겁다. 그러면 누출됐을 경우 CH4, LNG가 누출되면 창문을 열어야 돼.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떠있을 거 아니야. 근데 LPG가 누출되면 방문을 열어야 돼. 세례밖에 같은 걸 불어서 내보내. 알았지? 그런 게 밀도 차이야. 넘겨. 이제부터 보는 건 암기가 위주고 구조식을 볼 줄만 알았다는 건 다행으로 보고. 알았어? 알코올이라는 애가 있어. 알코올. 우리는
실험식도 그냥 받고, 구주식도 받고, 원치 않게, 그지? 본의 아니게. 분자식도 봤어. 근데, 알코올 유도를 나타낼 때, 특히 카르복시, 그 다음에 뭐, 케톤류, 알다이드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성질이 비슷한 것이 있으면 좀 알아보기 편하잖아, 과학자들끼리.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식이 시성식이라는 식이야. 이거 시성식을 쓰게 되면 그래도 얘가 이러한 성질은 대충 같겠다. 그냥 교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교복을 입으면 얘가 어디 고등학교구나 라는 거 알잖아, 대충. 그런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수소 원자나 탄소 원자 이런 원자들의 구조는 그 숫자는 그대로 써주는데 뒤에 작용기를 표현해줘서 니들이 금방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몸에 안 와닿지. 왜? 다 처음 보는 애들이니까. 그지? 감기해. 어쩔 수 없어. 몸에 안 이해하죠. 알았지? 그 알코올을 보면 뭐 구분 어쩌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보지 말고 알코올류들은 이런 거야. 어떤 라디칼이라는 작용기가 있다면 거기에 얘가 붙는 거야. OH. 그럼 저 R이라고 쓴 쟤가 누구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우리는 탄화수소를 배웠단 말이야. 그지? 탄화수소를 배웠어. 근데 쓰다 말았지 내가. 그지? 오른쪽에 수소 어디 있나요? 요 자리에 이렇게 얘가 와서 붙는 거야. 이렇게 수소가 하나 떨어지고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얘를 이름은 이거야. 이름도 안 나와. 처음에 알코올기 이렇게 그냥 하이드록식이라고 그래. 하이드록식이 알코올기라고 불러. 제가 붙으면 알코올이야. 그래서 얘를 CH3 OH, 얘를 C2H5 OH 이렇게 쓰는 걸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CHO 순으로 쓰는 이런 거 있지. CH4 그 다음 O, C2H6 O 이렇게 쓰면 이게 분자식이야. 이건 구조식이야. 얘도 약분 안 되지. 그럼 실험식이 똑같은 거지.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 얘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올까? 하나 나온다. C가 하나. 물은 몇 개 나올까? 2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잘 봐. 얘는 탄화수소잖아. 그치? 얘는 알코올이고. 둘이 완전 연소하면 나오는 CO2 같아 달라. 같고 물 같지. 뭐가 달라? 필요한 산소가 달라. 얘가 적게 달라.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기초반은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초창기의 경험치. 초보. 알았어? 니들 그런 애들이야. 거기에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볼까? 뭐 알코올의 구분 이런 말이 있는데 OH의 개수에 따라 1가냐 2가냐 3가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인데 OH는 물하고 되게 친해. 그래서 이렇게 좀 알면 좋을까? 친수성이다. 그래서 OH가 많은 알코올들 있지? 그래도 물에 되게 잘 섞대. 그래서 OH가 3개 있잖아? 그럼 3가 알코올이라고 하거든? 에틸렌 글리콜 정도 되나? 글리세롤 정도 되겠다. 그 정도 되면 화장품에 들어가. 촉촉해. 들어갔지? 흰. 고분지. 뭔지 알아요? TV를 봐. 나 거기서 내가 써본 게 어딨어. 그냥 보는 거지. 김태, 김민, 이런 애들이 편견하죠. 이상한 애들도 나오는데. 화장품 모델로. 뚱뚱.
일단 여러분들이 알코올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갑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알코올은요, 실제로 물에 잘 녹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에 잘 섞이죠. 실제로 에탄올은 물에 녹아서 술이 되니까요. 알았죠? 메탄올은 물에 녹아서 공업용 알코올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얘기 가연성 물질이다. 이 말의 뜻 이렇게 써볼까요? 알코올 램프 본 적이 있지, 니네들? 거기에 들어가는 애가 에탄올이고. 가연성 물질의 실제로 남미에서는 휘발유 대신 얘를 쓰기도 해요. 왜? 남미는 옥수수가 되게 많이 재배되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식료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 수출을 충분히 하고 내수에서 소비를 다 해도 남아. 그거를 뭐 한다? 발효를 시키는 거야. 발효를 시키면 얘가 돼. 요즘 술 만드는 거에 생각하면 돼. 술 만드는 거. 알지? 술을 만들 때 다 뭐 예를 들어 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다. 막걸리. 그지? 청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일주. 이런 것들 다 발효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 그 불도 잘 붙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소주가 몇 도, 맥주가 몇 도, 이렇게 도가 전체 퍼센트 농도예요. 알코올이 차지하는 농도. 알았지? 그 다음에 당연히 완전 연소하면 뭐 나와? 이산화탄소가 물 나오죠. 탄화수가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곡물을 발효시켜. 넣는다. 여기 곡물이라는 것은 뭐 포도당 같은 것들 말해요. 어차피 과일이나 그다음 옥수수나 뭐 예를 들어 쌀이나 결국 다 소화돼서 분해된 포도당으로 가잖아요. 걔를 발효시키면 얻을 수 있는데, 이 발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산소 없이 무산소예요. 무산소. 알겠죠? 그냥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발효하는 말, 에탄올 발효, 아세트산 발효, 젖산 발효 이런 말 쓰거든요. 발효는 무산소 호흡을 뜻합니다. 산소 필요 없이 뭐 효모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시키는 행동. 그 다음에 나머지 소독. 그렇다 이거예요. 소독. 여러분들 한참 이거 많이 했잖아. 그 코로나 에탄올. 알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다 필기할 때 자기가 틀린 것들은 여기다 꼭 파란색 볼펜 써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첨삭지도 꼭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알코올은 요렇게 넣은 게 있습니다. 얘들 식을 보면 구조식 요런 그림 봐주시고, 다만 이건 참고도 아니고 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뒤에 OH가 붙다 보니 헷갈리는 친구들 때문에 얘 액성이 뭔지 꼭 알아두세요. 얘를 액성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예요. 이거 중성입니다. 이거 중성입니다. 염기성 아니에요. 수산화 이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염기 그러면 이런 애들이 염기예요. 얘들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얘입니다. 이게 무슨 원소일 것 같아요? 영어. 좀 똘똘한데. 지금 네가 맞아야 돼. 내가 팔이 한다서 그렇지. 이렇게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을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과 같이 있는 OH가 무엇이다? 염기성입니다. 간혹 얘도 있을 수 있거든. 선생님 여기 금속 없어요. 얘를 금속 이온 취급해. 다원자입니다. 암모늄, 수산암모늄. 그러면 얘는 여기 금속 원소가 있냐는 거지. 여기 금속 원소 있니 여기? 없잖아. 그 중성이야. 이런 애들이 분전. 분전에 절대 금속이 들어오면 안 돼. 알겠지? 틀리면 알겠죠?
세 번째. 자, 카르복실산이 있어요. 카복실산이 어떤 거? 아이, 카복실산 하자. 책 쓰는 대로 하자. 자, 카복실산은 라디칼 작용기 옆에 CH3, CH5 저 옆에 얘가 붙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H 이러면 CH4인데 여기에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조식이 이해가 안 가진 않잖아요. 그죠? 산소는 선이 4개 나오고 산소는 2개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거를 요 녀석을 카복실기라고 부르는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수소가 요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산소이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카복실기가 붙은 애들은요 산성을 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쓰면 CH3 COOH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이게 무슨 식이라고? 희성식이죠. 그럼 분자식은 어떻게 쓰느냐? CHO 순으로 써볼까요?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 갔죠? 여러분, 이 실험식은 뭐 나와요? CH2, 뭐 나오죠? 그쵸? 이렇게 자꾸 확인하세요. 얘들의 특징, 거기 봅시다. 요거. 에탄올이 발효되면 얘가 됩니다. 근데 이 발효가 쉽게 카르복실기로 넘어오지 않아요. 알데히드를 거쳐서 나오거든요. 특히 에탄올 같은 1차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얘가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많이 알려주면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은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얻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니들이 에탄올 그러면 술이죠. 술 먹어요. 먹었어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터쳐 먹었어요. 그럼 개가 되죠. 그죠? 그럼 술이 깰 때쯤 되면 어디가 아파요? 뒷골이 아픕니다. 아니죠. 거짓말 아까 알잖아. 뒷골 아파. 이게 숙취죠.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러니까 그걸 좀 거치고 나면 술이 깨요. 필름 그러면 힘내요.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 술이 깬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에탄올을 발효시키면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17도 C에서 존재할 때 뭐로 존재합니까? 그 이름이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뭐예요? 빙초산. 고체 얘를 물에 녹여서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얘는 액성이보다 산성 유일하다. 산성 액성을 떼면 유일하다. 칼복실산. 됐죠? 그래서 얘는 식초의 주성분이며 식초는 그래서 아세트산 수용액을 식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산성을 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는다. 요런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밖에 탄소화물이 있어. 그 밖에 탄소화물. 자, 여기에 보면 주절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에탄올 발효시키면 알데히드 되고, 알데히드 발효시키면 카복실산 되고, 이런 거에 의거해서 나온 거거든. 근데 내가 그런 거 배경은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 홈, 알데히드. 얘는 이렇게 쓰거든. HCTO. 무슨 말이냐? 얘 같은 경우는 H가 있고요.
이게 알데하이드 기예요. 이 알데하이드류는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돼요. 저거 한 번 더 산화되면 카복실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산소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폼산이에요. 폼산. 폼산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벌레 물리면 붓잖아요. 그거요. 폼산. 그럼 폼산도 액션이 뭘까요? 산소인기 있죠? 뭐 발라야 돼요? 아무리 중화방이 있겠죠. 그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럼 폼알데하이드 뭐 외우시면 되냐? 이거 하나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폼알데하이드. 얘가 출연한 영화가 누구냐? 괴물입니다. 괴물.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 뭐 괴물이 미군 부대 폼알데하이드 무단 방류하잖아요. 그 세면장에 막 뿌리면 그 괴물이 나타나죠. 폼알데하이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 왜 세집중국이냐면 접착제를 많이 써요. 뭐 접착제도 사용하고. 그래서 새집에는 이런 약품들이 그 냄새가 있잖아요. 새집에 어떤 냄새.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접착제 원료로 많이 쓰인다. 다음에 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세톤. 이렇게 쓰거든요. 얘를 보면요. 자, 얘는 CH2O, 이게 분자식인데, 이 분자식이 누구랑 같나요? 가만히 보세요. 얘랑 같죠? 실험식이 CH2O. 그죠? 이거 두 배한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HCHO라는 폼알데하이드하고 얘하고 실험식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성식이 없으면 여거랑 헷갈린다는 거죠. 알았어? 그럼 아세톤은 얘는 실제로 CH3, 그 다음에 여기도 CH3예요. 그래,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봐봐요. 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케톤기라는 기예요. 작용기. 얘들 같은 경우는 분자식으로 C가 3개, H가 6개, O가 하나. 이게 분자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가 3개, 물이 3개. 얘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정한 거잖아요. 실험식 CH2죠. CH2. 그치? 그런 특징이 있다고만 알아도 돼요. 이건 매니큐어 제거제. 이렇게만 알아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탄소화물이다. 그래서 뒤에 문제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야, 니네들 이거 니네 새로운 문제 있나? 자, 잠깐만. 수능 실전 문제 바뀌었네. 수능 실전 문제가 바뀌었어. 그 문제도 바뀌었나? 문제가 바뀌었네. 너네 2번 있지? 거기 27쪽에 2번 한번 봐봐. 거기 사슬 모양의 탄화수 이렇게 써있지? 그치?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세로축이 탄소수분의 수소수 이렇게 써있잖아. 그게 실험식인 거야. 다시 말해서 가는 4 떴잖아. 4. 그럼 몇 분의 4야? 1분의 4잖아. 그럼 걔를 CH4라고 써봐. 그러면 걔는 그냥 CH4잖아. 실험식과 분자식이 똑같은 메테인을 쓴 거야. 가가. 알았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CH4. 그러면 나는 뭘까? 1분의 3이잖아. 그럼 실험식이 뭐가 돼? CH3가 된다?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자, CH3는 없어, 원래.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그럼 2배수 해봐. 2배수. 이거를
3배수야. 이건 안 돼. 왜 안 돼? 수수가 홀수기 있어. 무조건 안 돼. 그럼 이게 정답이야. 4배수는 왜 안 될까? 얘 2배 더하기 2가 최대 코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10 이상은 없어. 몰라. 그렇게만 돼. 이게 정답이야. C2H, C2. 그러면 너희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얘를 생각하기 이전에 얘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러면 선의 숫자가 몇 개? 6개고 이런 거지. 그지? 얘보다 수 2개 더 많은 애니까 이거 포화야, 포화. 거기다 얘는 7개의 선이 나타날 거라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거라고. 얘네가 딱 보고서 식만. 그 다음에 거기 다해 보면 탄소수가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래? 11개다. 그지? 그러면 C가 2개짜리에서 H 6개가 얘가 최대잖아, 최대. 원자가 8개잖아. 그럼, 자, 이제 3개짜리 가봐. 얘가 일단 기준이잖아. 그럼 얘보다 몇 개 더 많아야 돼, 포함. 그래서 이렇게 썼어. 이거 몇 개야? 답이. 11개, 얘야. 11원이잖아. 알아서, 가는 그래서 C3H8이다. 그래서 가는 온실기체 중 하나라고 했는데 메테인은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거든. 온실기체가 맞아. 메테인 가스. 알았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가는 프로페인이잖아. 프로페인. 얘하고 뷰테인이 LPG의 주성분이잖아. 그지? 액화 천연가스가 아니야. 액화 석유가스지. C3 이상부터는. 조심해야 돼. 액화 천연은 다야. 알겠지? 흘렸고. 끓는 점은 당연히 탄수가 많은 누구? 다가 제일 높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 탄소화물에 탄화수소에 C수가 있는데 뭐 그 2개 이상 이후로부터는 종류가 3개밖에 안 나와요. 사슬에서는 거기 고리도 나타나거든. 근데 고리는 네가 생각한 것처럼 정인이 생각한 것처럼 CH2의 실험실을 갔는데 포화야. 고리에서는. 그 나머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너가 배우는 사슬 구조에서는 그 3종류가 다야. 물론 거기에 이성질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있어. 근데 분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봐봐. 탄소가 이렇게 4개짜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식이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이거 둘이 달라. 분자식은 똑같아. C 4개에 H 10개야. 알았어? 어디를 봐도. 그러나 이 속에는 얘보다 선의 개수가 몇 개 더 많아? 하나 더 많은 애들이잖아. 그지? 얘는 12개, 얘는 13개거든. 얘 다 13개예요. 우리 룰은 똑같이 했어. 알겠어? 지금 요런 놈과 요런 놈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끓는 점은 얘가 더 높거든. 그런 거는 이제 유기화학 시간에 애들이 배우는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이산화탄소 몇 개, 물 몇 개, 그 다음에 선의 개수가 몇 개까지 알면 되게 똘똘한 건데 시험에는 얘들 고등학교 때는 C 2개까지밖에 안 나와. 알았지? 그 3개밖에 없어. 알케인, 알켄, 알카인. 이거. 그럼 만약 그 3개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운데 거가 양쪽은 이중결합을 이루며 탄화금이 그렇지. 그런 놈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얘가 누구랑 같을까? 삼중결합한 놈이랑 똑같아. 얘가. 그리고 이런 놈들이 없어. 자연계에 잘 존재 안 해. 네가 막 세상 이상한 걸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시험에 낼 수 없는 건 잘 존재하기 어려운 거지. 야, 손가락 6개 달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잖아. 그지? 다지증이라고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있어, 그런 사람. 발가락도 6개 달린 사람도 있어. 있을 수 있다. 그게 만약에 6개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사를 받거나 연주를 하는 게 5개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걸 연주한다. 그러면 걔가 우점적이 되는 것이지.
걔가 그런 거야. 옛날에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어. 이 여기 아가미가 있는 사람이 돌연변이 나오는 거지. 근데 세상에 물에 잠기니까 얘가 수억 킬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가미가 있어. 오랫동안 감수하니까. 그럼 걔는 거기서는 살아남는 거지. 지금 아가미 쓰고 어머 아가미 키워 이럴 수는 없잖아. 무섭지. 그지? 그런 거야. 얘가 있을 수는 있어. 얘 보면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C 4개, H 6개는 얘랑 같은 애들이거든. 얘가. 그치? 그래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스트럭처 이성화라고 해요. 구조 이성비치. 알겠냐? 그런 것들은 유기화하게 배워. 네 말이 맞아. 뭐 구조식 막 이상하게 달라진 놈이 있는데 분자식은 똑같아. 그리고 산 숫자도 똑같이 나올 거야. 몇 개? 11개야. 아무리 따져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학교나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 좀 말. 알았니? 온라인 애들도 모를 거다. 얘들이 나중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어서 들어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세상 크게 보일 것이다. 자만심이 아니다. 그것들 대부분이 나한테 배우는 겁니다. 자, 페이지 물질과 양과 화학 반응식을 보자. 페이지 32쪽 봐봐. 자, 여기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할까? 왜 그러냐면 화학의 출발은 얘야. 근데 32쪽이 아니야. 이건 옛날 책이고 니들은 첫 장이 그거를. 근데 다음 시험부터는 깔끔하게 할 수 있어. 어떤 의미? 자, 거기 식량과 몰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화학이라는 세계에서 이제 세율법 또 그것들에 대한 양적 관계를 따질 거야. 자, 더하기 빼기를 니들이 못하는 건 아니야. 다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LA에 가서 이 음식 얼마냐? 그랬더니 이래.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오뎅 얼마요? 이래. 근데 이걸 3만원으로 읽는 놈이 있을까? 300원은 아니겠지? 3,000원 비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외국가 이렇게 3센트일 수도 있지만 3달러일 수도 있잖아. 그 약속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이들이 지금 말하는 이게 무엇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을 측정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잘못 배워버리면 그냥 딱 바보 되는 거야. 아, 더하기는 가능한데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니? 맞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면 욕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욕이잖아. 너희들한테는 약속이 돼 있어서. 야, 외계인 왔는데 하이. 그럼 걔는 보는 지구인들마다 하이 그랬어. 이 인사인 줄 알고. 그지? 근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얘가 외계인이면 아, 또 외계인 언어로 이게 또 인사인 줄 알고 아무나 이렇게 하겠지 또. 약속이라고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음에 약속을 배워두는데 잘 들어. 공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공식은 나 말고 밖에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야. 온라인 강의야. 누구나 배우면 다 가르쳐. 나는 공식을 가르치지 않을 거야. 니들 머릿속에서 빨리 배울 수 있는 회로도로 가르쳐 줄 거라고.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식을 막 써줬을 때 이해가 가. 그리고 그 사람보다 앞서 있으면 그 사람 머리 위에서 쓰다 보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 내가 얘기했잖아. 속독 싸움이라고. 무조건적인.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인트로를 길게 잡느냐? 시간이 거의 정말 대중해서 그래. 하긴 해. 아,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하긴 해야 될 거야, 여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첫 번째 계산할 때. 소수점 쓰지 말라고 그랬어. 뭐 쓰라고 그랬어? 분수 쓰라고 했고. 공식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다. 알겠니? 그럼 무엇이 기준이냐? 자, 잘 들어. 이쪽은 자기가 세우는 기준에 따라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수학 문제를 왜 어려운 문제를 못 풀까? 가만히 보면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해. 가는데 첫 번째 내가 제대로 가나? 고민이 되는 거지. 왜 고민해?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자꾸 뒤돌아. 못 가요. 그냥 끝까지 못 갑니다.
계속 뒤쳐다보다 못 가요. 자기가 한 거 다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할까? 긴 문제를 풀려면 중간중간의 계산이 내가 가는 방향을 흔들면 안 돼. 그래서 빨라야 된다. 계산이 빨라야 된다. 생각해봐라. 니네가 학교로 가는데 첫 학교 등교야. 학교 어딘지도 몰라. 근데 버스를 타고 가래. 가는데 막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알았어. 몇 정거장에 가서 내려야지. 근데 중간에 깡패가 타서 싸움이 나고 할머니가 자꾸 나붙잡고 울고 있고 꼬마가 뭐라고 막 칭얼대고 있고 까먹어. 그 얘기 해결하다가 막 하다가 어디서 내려야지. 그런데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봐도 좀 있으면 내려야 되네. 아직 멀었네. 이걸 안단 말이야 니네가. 알았니? 최소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계산이 너희들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첫 번째 분수 계산을 추구하고 두 번째 너희들은 뭐를 하라 해서 기준을 세우라고 했어. 기준이 왜 선생님이 저렇게 기준을 세운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알았지? 자, 이제부터 한번 들어볼게.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 여기가 바로 출발의 전부다. 화학, 식량과 몰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 여기를 들어가려면 1번부터 20번 사이의 원자량을 외워라. 원자량을 외워가 아니야. 질량 수를 외워라. 유효 숫자 이러지 말고 소천 첫 자자를 반올리면 질량 수를 외워놔라. 그것조차도 니들이 달리는데 한눈을 팔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탄소 원자는 원자량이 12다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수업을 할 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요. 탄소가 14라는 거. 그 다음에 질소가 14래. 부끄럽다. 14. 그 다음에 탄소가 16. 수소가 1. 이 4개만이라도 외워. 4개만이라도. 알았어? 요거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분자식들의 분자량은 외워버려. 그걸 또 따지지 말고. 알았지?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꼭 하면서 머리가 좋다면 뭐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나쁘다면 그만큼 커버를 해야지. 알았지? 외워. 자, 먼저 화학 식량이라는 걸 보고 들어갈게. 얘가 뭐냐? 실제로 화학식은 방금 전에 니들이 주절주절 봤던 실험식이 있고 분자식이 있고 시성식이 있고 구조식이 있어. 근데 실제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실험식, 분자식, 하다못해 금속이 포함된 이온식까지. 알았지? 원자량의 합을 화학식량이라고 불러. 그들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 여기서 나중에 질문이 들어와. 이온식은 원자가 아니라 이온인데 걔도 원자량이랑 대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전자는 질량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를 하나 잃던가 두 개 받았던가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자. 원자구조부터 배울 거니까. 그러면 결국 니들은 이거를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화학식량이라는 건 이런 것들의 합일 수도 있지만 원자의 원자량이 그것도 화학식량이 될 수 있어. 얘가 기본이 되어서 화학식량을 구성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미리 쓰고 들어가. 가짜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만큼 바꾸는 숫자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상대값이야. 그러니까 이 교재는 가짜를 멋있게 표현해. 뭐라고? 상대값이다. 비율값이라고 몇 대 몇. 너네 상대값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분수야. 알았어? 너는
나보다 재산이 2분의 1이야. 내가 너보다 재산 몇 배 많다. 이런 얘기거든. 이해 갔어? 비율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비율도 진짜의 실제 값은 아니잖아. 그냥 상대 값이지. 너 얼마 있어 지금? 솔직히 얘기해. 아, 비밀이야? 오늘 좀 큰 돈을 갖고 왔구나. 쟤를 좀 의심스럽게 해. 얘가 저 100원 근데 한 200원이 되는 거야. 내가 무시하는 거야? 지금 200원 넘는 거야, 또. 자,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얘를 잡으러 가는 거야, 원자량. 자, 잘 봐. 원자량이 가짜다. 알았어? 그래서 도대체 이 원자량이 왜 가짜를 쓰게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괜히 사탕 발림을 했단 말이야. 야, 우리 계산하기 쉬운 값으로 바꾼 거야. 그래도 불안해. 왜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1번부터 20번 원자량을 쭉 살펴보잖아. 1 차이 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 1 차이 나는 애들. 예를 들어서 니네가 원자 번호를 혹시 원자 번호 다 외운 사람?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요? 원소 기호랑 원자 번호. 외웠으면 요걸 좀 쓰면 좋아.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기본 원자량 값이야. 알았어? 그런데 홀수들은 거기다 더하기 2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9번 누군지 몰라. 9번 홀수잖아. 2, 9, 18에 원자량 19야. 근데 10번 짝수잖아. 20이야. 11번 23이야. 12번 24야. 거기에 안 맞는 애가 있어. 7번 질소 예외. 그러면 14야. 예외라고 했으니까 더하려겠는데 예외가 14. 그치? 4번 베릴륨 예외야. 그러면 왜 이러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말도 안 되는 애가 있어. 17번 영상 35.5고 18번 나로는 40이고 근데 걔들 원자량을 계산할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러면 원자량도 가짜란 말이야 이거. 이 가짜를 쓰게 된 계기는 뭐냐? 상대값이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지. 얘가 기준이야. 자, 아래 첨자를 이렇게 쓰잖아. 6번 탄소 12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쓸 거야. 이 표현을 이렇게 쓴다. 아래 첨자가 원자 번호야. 위 첨자가 질량수. 알았니? 그렇다면 왜 얘냐는 거야. 왜 얘냐? 얘를 12로 놓고 나니까 유효 숫자, 그러니까 소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했을 때 1번부터 20번 사이의 원자들의 원자량이 9번이 된 거지. 예전에 8번 산수 썼었어. 근데 반올림하면 숫자가 똑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쓴 게 6번 탄수야. 근데 왜 하필 1번부터 20번입니까? 21번, 22번 넘어가면 원자량 차가 좀 차이가 커서 누굴 기준으로 구분이 돼. 알았어?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 사이의 원소들의 원자량을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게 6번 탄소라는 점만 알아. 알았냐? 자, 그럼 이거를 봤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상대값이니까 그 저울 문제가 나온 건 뭘까? 탄소 하나가 있다면, 잘 봐. 탄소 하나는 12로 잡았잖아? 수소는 12개가 있어야 얘가 똑같대. 그럼 수소 하나는 1이겠네. 맞지? 탄소 하나가 12로 잡아서 수소가 12개가 필요하다면 수소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탄소가, 산소가 3개 있는데 탄소는 4개 있단다. 그럼 산소는 얼마일까? 얘들이 4대 3에, 그지? 개수비가 나오잖아. 거기다 원자량을 곱한 것이 전체 질량 아니겠니? 그럼 12 곱하기 4와 3 곱하기 무엇이 같느냐는 거지. 알았어? 그것도 같으니 산소는 16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 저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가짜다 이거야. 질량수. 됐지?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자량이 쭉 써 있어. 됐니? 사실 원자량과 질량수를 교묘하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내지는 않아. 둘 다 가짜거든? 근데 원자량은 유효숫자가 4자리, 6자리까지 들어가. 12.000 이런 식으로. 근데 질량수라는 가짜값이 있어. 그건 거의 염소 빼고는 다 정수로 써버립니다. 자연수. 유효숫자 첫째 자리 반올림해서. 그럼 왜 염소만은 저렇게 35.5로 표현하느냐?
염소가 원자번호 같은데 원자량이 다른 놈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있어, 존재를 해. 그래서 평균값으로 하면 돼. 평균값. 알았어? 그 계산하면서 평균값 썼기 때문에 35.5. 그건 인간에서 배운다. 그럼 우리가 쓰는 원자량은 뭐냐? 질량수라고 봐요. 원자량과 질량수는 다른 거야. 알았어? 그건 내가 이제 계속 수업하면서 알려줄게. 질량수가 왜 이거 원자량과 다른 건지. 지금 우리는 그냥 원자량이 가짜라는 것만 알고 이 가짜 값을 지금부터 찾아 들어갈 거야. 진짜 값이 되려면. 그리고 진짜 값은 무엇이고 왜 이래야 되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오른쪽에 가서 몰이라는 단위가 왜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거 이해 안 가잖아? 그럼 문제를 풀어도 푼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이 나. 알겠지? 그래서 그걸 차분히 설명해 줄 테니까 다음 시간은 오자마자 테스팅 10분 7분이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알아서? 그 대신에 이제 전 시간에 요번 시간까지 배운 거는 그닥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풀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기 단어를 공부하고 난 테스트는 빨리 잘 풀어. 알았지? 하라는 대로 풀면 금방 풀리니까 꼭 계산 잘 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